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과 당뇨병 전 단계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500만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환자도 1000만여 명으로 추산되므로 국민 30%인 1500만여 명이 당뇨병 공포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4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저는 당뇨병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걱정하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40대도 안 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뇨병 환자가 많아져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해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서 생기는 병이었고 결국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당뇨병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서서히 진행되고 5에서 10년 정도 당뇨 전 단계가 숨어 있어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발견이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몸이 보내는 피로감이나 갈증 같은 작은 신호들을 잘 살피고 조기에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당뇨병은 숫자가 아니라 결국 매일의 생활 습관과 몸의 변화를 어떻게 챙기느냐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체중이 갑자기 늘기 시작한 게 가장 눈에 띄는 신호였습니다. 그냥 살이 조금 찌는 정도가 아니라 눈에 띄게 옷이 점점 꽉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아니면 지난 주말에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단순히 군것질 몇 번 한 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계속 배가 고팠습니다. 밥을 먹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배가 고파졌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릴까봐 민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었는데도 한두 시간만 지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처럼 허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꾸만 간식에 손이 가게 됐습니다.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요. 이걸로 금방 배도 채우고 힘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축 늘어지고 배고픔은 더 심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 몸이 인슐린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인슐린은 몸속 세포가 피 속에 있는 당을 잘 흡수하게 도와주고 그걸 에너지로 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몸이 당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지금 당이 모자라. 빨리 뭐라도 먹어. 라고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런 신호 때문에 저는 필요 이상으로 계속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과식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고 어느새 몸무게가 눈에 띄게 늘어버렸습니다. 거울 보는 것도 싫어지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고 그냥 겉모습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몸 안 어딘가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살이 갑자기 찐다는 건 제 몸이 정말 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안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문제겠지 하고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조금만 더 빨리 눈치채고 신경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밥만 먹고 나면 몰려오는 심한 졸음이었습니다. 그냥 배부르게 먹고 살짝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때 배 터지게 먹고 다 같이 낮잠 자는 그런 거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마치 누가 제 몸에 있는 스위치를 확 내려버린 것처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분명 밥 먹기 전까지는 멀쩡했는데 밥만 먹고 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가끔은 졸릴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밥만 먹었다 하면 어김없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거 없이요. 심지어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밥 먹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그냥 그대로 잠들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정신줄 놓을까봐 진짜 힘들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 몸에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밥 먹고 나서 혈당이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몸이 위험하다고 착각해서 인슐린을 급하게 내보냈는데 너무 많이 내보내는 바람에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뇌로 가는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서 그런 졸음이 온 거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렇게 졸렸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제 뇌가 제대로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몸이 그냥 꺼져버리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고 나면 또 이상하게 빵이나 면, 단 것 같은 탄수화물이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몸이 어떻게든 다시 당을 채워보겠다고 사정없이 신호를 보내는 거였죠. 그때 저는 이게 절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을 새서 그런 것도 일이나 공부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안에서 힘들다고 위험하다고 보내는 신호였던 겁니다. 그땐 그걸 몰라서 그냥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이런 심한 식곤증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제 몸이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였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정말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바로 온몸이 축 처지는 듯한 전신 무기력감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밤새워서 피곤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푹 자고 쉬어도 몸이 도저히 다시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잔 것 같지가 않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바닥만 바라본 적도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팔이랑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양치질 하나 하는 것도 힘들었고 겨우겨우 아침 챙겨 먹고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대체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잘 이해 못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든가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알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수준의 피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먹어도 이 피곤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속 세포들이 피 속에 있는 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세포가 당을 못 먹으니 몸 전체가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였죠.
마치 기름 한 방울 없는 자동차를 억지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이 없고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어도 몸이 원하는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요. 결국 이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제 일상까지 조금씩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좋아하던 일들도 하나 둘 흥미가 떨어졌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신 무기력감이야말로 제 몸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나약하고 게을러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건 절대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때 제 몸은 정말 힘들다고 제발 좀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처음엔 잘 못 느꼈던 건데 알고 나니까 정말 걱정이 됐습니다. 바로 상처가 너무 잘 낫질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들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인 겁니다. 한 번은 짐 옮기다가 팔을 살짝 긁혔는데 그냥 금방 아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빨갛고 덧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모르게 계속 긁어서 그런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작은 뾰루지가 생겼는데 붓고 염증처럼 오래가기도 했고요. 심지어 모기 물린 자리도 이상하게 오래가고 너무 가려워서 밤마다 긁다 보니 흉터까지 남는 겁니다. 왜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졌는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 무서웠던 건 작은 상처가 금방 덧나는 거였습니다. 손가락에 살짝 생긴 상처도 며칠 지나니까 빨갛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낫질 않았습니다. 피부는 계속 건조하고 간질거렸고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계속 긁게 되면서 상처는 더 심해졌고요. 마치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걸 포기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찾아보니 이게 다 혈당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상처를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상처가 쉽게 낫지도 않고 감염도 잘 생긴다고 했습니다. 피부도 예민해지고 가려움도 심해지는 게 다 같은 이유였던 겁니다.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하거나 살이 찌는 문제만이 아니었더라고요. 몸속도 힘들어하는데 겉으로도 티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상처 하나하나, 피부 한 군데 한 군데가 제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몸이 그렇게까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데도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신호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신호들을 알고 나니까 저도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계속 나타난다면 절대 대충 넘기면 안 된다는 걸요.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어느새 당뇨 전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혈당부터 체크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예전엔 혈당 체크 같은 건 아프신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리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혈당은 아침 공복에만 재면 안심하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식사하고
딱 1시간 후에 제야 혈당이 확 오를 때라서 진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어서 더 걱정이 됐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씩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충분히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식습관부터 하나씩 고치고 몸도 자주 움직이면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몸이 보내는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뇨병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몸속에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귀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몸은 분명 저를 지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